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편지 내용은 증상 이해하기이네요. 강력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피해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지만 의학적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은 신체적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도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그로 인한 우울, 불안, 좌절감 등 정서 문제가 2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의 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통증 관리는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체 회복의 경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로 다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양상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친 몸과 그로 인한 통증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을 경험할 수 있지만 통증의 원인에 대한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기에 환자 입장에서 통증을 수용하고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둘째, 치료를 마쳤지만 통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통증에 대한 의학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2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원인이 존재하지만 의학적으로 탐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아직 규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은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지만 의학적 원인이 없으므로 마음의 문제로 여겼으나 수년 후에 의학적 원인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짜 원인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심리적 차원에서 통증을 관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통증으로 괴롭다면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 진정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우리의 몸도 트라우마를 기억합니다. 범죄 피해의 기억은 근육의 긴장이나 사건 당시 영향을 받았던 신체 부위가 따로 노는 것 같은 감각으로 우리 몸에 저장될 수 있으며 이것이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통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겁을 먹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일시적인 근육 긴장, 경련이나 요통, 편두통, 섬유금육통, 기타 다양한 형태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에 남은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감각이 시작과 끝이 있는 감각임을 깨닫고 가치 판단 없이 침착하게 신체 감각을 견디며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감각과 이미지들이 끔찍한 과거 외상 경험의 잔류물임을 알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증을 신체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신체에 각인된 긴장을 해소하고 방출시키는 것이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은 먹고 먹히는 싸움에 늘 노출돼 있지만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는 외상의 여파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야생의 동물과 인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인간 역시 동물이므로 동물의 세계에서 회복을 위한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속 110km의 빠른 속도로 자신을 추격해오는 치타에게서 도망칠 때 어린 사슴의 신경계 안에는 마찬가지로 시속 110km만큼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집니다. 치타가 공격하는 순간 사슴은 온몸이 굳어 죽은 듯 바닥에 고꾸라지죠. 겉으로 보기에 사슴은 죽은 것 같지만
몸 안의 상태는 도망치던 강렬한 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응축돼 있습니다. 사슴이 죽었다고 생각한 치타가 새끼들을 데려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죽은 척해서 위기를 벗어난 어린 사슴은 경련하듯 몸을 격렬하게 흔들어서 응축됐던 에너지를 털어버리고 사슴 무리를 찾아 떠납니다. 어린 사슴의 입장에서 위기 상황은 이렇게 종료됩니다.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직후에 탈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뛰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이 급속도로 멈춰 선다면 우리 몸 안에는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의 충돌로 인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에너지의 회오리 바람이 트라우마 증상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은 죽은 척해서 위기를 돌파한 뒤에 발작하듯 몸을 흔들어 털어버리고 다시금 온전한 신체의 움직임과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간 역시 트라우마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몸 안에 남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방출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지 않으며 불안, 우울, 신체적 불편감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형성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못한 채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체 회복의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트라우마가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심리적인 요인도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학 외적인 접근으로 통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증 관리 기법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통해 통증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